새로운 만남을 가진 첫날. 그럼요. 저희가 다 기억하죠. 서둘러지 나가면 안 좋은데 나 그런 거 안 좋은데. 아 너무 가까이 잡지 마요. 주름 나와요. 아, 지하철이 오다가 멈추는 바람에 사연도 각양각색. 이렇게 혼자 사는 어르신 20명과 함께했습니다. 이름하여 맛있는 인생 프로젝트. 왜 신청하셨어요? 고독해서요. 자꾸 외로움을 자꾸 느껴. 외로움을 자꾸 나면 소외되는 거고.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 노래에서 좀 헤어나고 싶어요. 지금 상태처럼 한 100세까지 살아라.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거는 싫어요. 예. 100세가 두려운 사람들. 40일 후엔 어떻게 달라질까요? 보통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 100세의 사회. 인류가 꿈꾸던 지상천국이 바로 그곳이라면 100세도 우리에겐 축복이겠죠. 하지만 아무리 천국이라 해도 갈 곳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다면 말이죠. 매일같이 83세 아들의 아침상을 받는 김정암 할아버지. 손이 좀 불편해 보이지만 그도 그럴 것이 할아버진 올해 104세라고 합니다. 근데 멋지게 차려입고 어디 가시죠? 복지관 거기밖에 갈 데 없어. 아, 복지관 가세요? 복지관은 어떻게 매일 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매일이지 뭐. 그거 신선대에 노인네는 아주. 신선 노름하러 복지관까지 매일 20분을 걷는다는 할아버지. 복지관엔 할아버지만한 유명 인사가 또 없습니다. 스티커 붙여주세요. 아버님 복지관이잖아요. 어르신도 한 표 행사하시네요. 인기가 좋으세요? 아니 어떻게 인기가 저기서 올라오시라고 오라 그러시고. 이번엔 어디 가세요? 아 여기 하는구나. 아, 잘한다. 아주 기가 막힌데 여기. 스리. 신바람 나는 이곳. 어르신 가만히 계시질 않네요. 여기저기 함께 어울리는 것만큼 신명나는 것도 없기 때문이죠. 뛰고 떠나가세. 어이야디야. 할아버지 눈에 이제 한창인 7, 80대들과 함께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뱃놀이가 된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만 안 힘들어.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유, 좀 좋아요. 신명나고. 어디를 가도 모르는 이가 없는 할아버지. 아이, 건강하시죠? 예. 365일 감기 한 번도 안 들고 이렇게 건강한 양반은 처음이야. 대단하세요. 이렇게 건강하다면 100세 아니라 200세 살아도 돼야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할아버진 한시도 혼자인 때가 없습니다. 언제나 청춘서부터 말이야.
104세 김정암 할아버지의 장수 비결은 바로 이 수많은 만남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옛날에는 건강 이퀄 질병 없음 아니면 그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신체적 건강만을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 그것 못지않게 중요시되는 게 사회적 건강입니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활발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좋으신 분들은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도 좋으시고 인간관계가 좋으면 정말 오래 살까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년 전 레슬리 마틴 교수는 한 심리학자의 연구를 이어받아 수명 연장의 요건들을 찾아냈죠. Lewis Terman, who was a psychologist at Stanford, was really interested in whether smart kids could live normal lives and if they grew up, to be leaders and how they turned out. 1921년 터먼 박사는 총명한 아이들이 사회성이 좋지 않다는 통념을 깨기 위해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관찰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IQ 테스트를 통해 아이들을 선발하죠. 당시 IQ 테스트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This is Billy. Put the blue car under Billy's feet. And if the child maybe picks up the green car and puts under Billy's feet, that's not so good. We would want them to put the blue car. Okay, now put the green car to the right of Billy. Well, which way? Yes, to be right. Exactly. IQ 145 이상 테스트를 거친 아이들은 무려 1,500여 명. 터먼 박사는 1,500명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엇이 그들 삶을 좌우하는지 추적해 갑니다. Over the rest of their lives, these participants answered all kinds of questions. What they enjoyed as hobbies, what kind of work they liked to do, whether they had kids, just all kinds of stuff. And we followed them until they've died. 아이들의 전 생애를 추적하는 프로젝트. 터먼 박사가 사망하면서 후배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장장 80년 1,500명의 생애를 추적한 인간의 수명 연구. 레슬리 마틴 교수도 이 연구를 이어받았는데요. 장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We looked at participants who had more or less connection to other people. How often did they interact with other people, whether that was their kids, their family members, their coworkers, just friends. And we found that people who interacted more with other people lived longer. 지난 3월 5일 우린 관계가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여자들의 마음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심을 사는 방법을 몰라요. 남녀가 만난다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나이가 자꾸 한 사람 자꾸 먹어가니까 자꾸 슬퍼지고. 우린 65세 이상 독신 남녀 20명이 요리 교실을 통해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기록해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40일간의 맛있는 인생 프로젝트가 시작된 공식적 첫 만남. 예. 처음 도착한 박상득 씨. 이어서 속속 참가자들이 등장합니다. 낯설고 어색하기만 한 분위기. 한번 슬쩍 보고 불편한 침묵이 무겁게 흐릅니다. 잠시 후 속속 도착하기 시작한 참가자들. 그런데 모두가 멀찌감치 저마다 거리를 두고 자리를 채우는데요. 안절부절 좌불안석. 다들 불안감에 어쩔 줄을 모르네요. 이날 20명 신청자 중 3명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7명이 함께하기 시작한 맛있는 인생 프로젝트.
요리를 함께하는 동안 관계 변화를 지켜보게 되는데요. 첫날이라 그런지 다들 서먹서먹 말이 없네요. 그런데 여기 계속 나와야 될까 잠깐. 계속 나오셔야죠. 왜요? 재미없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나 처음에 아까 처음에는 가고 싶었어. 이거 사실 나도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닌데 여기 보니까 뭐 굉장히 나보다 늙은 거고 이게 내 마음은 40대 같은데 이게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한 거죠. 2010년 충남 청양에 집을 짓고 홀로 사는 전종채 씨. 그가 먼 거리를 마다 않고 맛있는 인생에 참가하기로 한 건 많은 사람들 속에 함께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변함없이 이렇게 꽃은 오는데 우리 집사람은 왜 안 오는 거예요 이거? 그곳이 그렇게 좋은 데인가? 아내가 떠난 빈집. 아낸 희귀병으로 4년간이나 입원과 퇴원을 했습니다. 부부는 요양을 위해 모든 관계를 접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내려온 지 7개월 만에 아낸 세상을 떴습니다. 어떤 게 가장 생각나세요? 뭐 지켜주지 못해서 먼저 보낸 게 제일 안타깝죠. 두 분이 되게 좋으셨나 봐요. 안 해요. 그것도 안 해요. 내가 너무 못해줘서 그런 것 같아. 잘해줬으면 한이 없겠는데 언젠가는 잘해줄 줄 알았는데 그걸 못해줘서 한이 든 것 같아. 아내와는 영원히 함께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3개월. 34년 세월을 늘 함께했던 아내의 빈자리가 그에겐 너무도 컸습니다. 사람이 아주 이 기분이 뭐 깔아진다고 그래야 되나? 의욕도 없고 그냥 그냥 잠이나 자고 싶고. 그 이제 우리 집 창밖 저렇게 보면은 소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쫙 이런 데가 있어요. 저기다가 밧줄 걸면 아주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말이죠. 조금. 다들 수명 연장의 시대라 그러고 전종채 씨도 평생을 아내와 함께 살 줄 알았습니다. 수명의 연장은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관계 수명의 연장이라는 것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옛날에 수명이 60세일 때랑 지금 수명이 90세일 때를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부모 자녀라는 관계의 수명이 연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부관계라는 관계의 수명도 연장이 되는 거고, 따라서 개인의 수명의 연장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관계 수명이 연장되는 사회, 그러면 우리가 그 관계 수명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탄생과 함께 성장과 노화의 과정을 거치며 우린 누구나 생로병사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관계도 마찬가지죠. 생체적인 탄생과 동시에 새롭게 모자 관계가 태어나기도 하고요. 결혼을 통해 부부의 관계가 맺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전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다시 이어지기도 하면서 우린 수많은 관계의 생로병사 속에 존재하죠. 노인이 되면은 유리가 됩니다. 유리가 된다는 건 서로 관계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가 되죠. 이제 배우자가 사망하게 돼서 떨어져 나간다든지, 직장에서 은퇴돼가지고 동료들하고 떨어져 나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떨어져 나간다든지, 이때 이제 그를 대신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활동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이름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우울증이라든지 또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고.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사람들. 맛있는 인생팀은
팀 닥터 연병길 교수를 통해 상담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1년 지난 뒤부터는 여보 당신 갑이 오니까 내 등에 앉아. 그리고 나 뭐 하는 거 좀 봐봐. 다 알고 있지? 위에서 다 보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좋은데 나만 이렇게 먹어야 돼? 나는 오늘은 누가 어째서 잘 먹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요.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요. 예,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 늪에서 좀 헤어나고 싶어요. 누구나 겪게 되는 관계 단절의 고통. 수많은 헤어짐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은 왜 쉽게 치유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내를 떠나보낸 지 1년 3개월. 언제가 제일 사모님에 대한 기억? 우린 관계 단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안정된 상태의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좀 봐주십시오. 30분 후 이번엔 사별한 아내와의 추억을 떠오르게 했는데요. 한참을 보다 끝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네요. 이번엔 주사로 신체적 고통을 가한 후 각각 3가지 경우의 뇌파를 비교 분석해 봤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별한 부위를 생각하실 때 뇌에 활성화되는 부위가 이제 전 대상 피질이라고 하는 부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사로 신체적인 통증을 가했을 때도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뇌는 신체적인 고통과 이별, 소외, 외면 같은 사회적인 단절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같은 부위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신경 경보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전 대상 피질이란 부위인데요. 사회적으로 단절될 때 느끼는 통증과 신체적 통증을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처리한다는 거죠. 우리 뇌는 신체적인 통증과 사회적 통증을 구분을 안 한다면 과연 이런 것도 가능할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진통제를 먹으면 그러면 사회적인 통증도 혹시 줄어들까? 실연의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진통제를 먹이면 정말로 그 사회적인 고통도 정말 줄을까? 놀랍게도 사회적 고통 역시 진통제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체에 가해진 통증을 진통제로 감소시킬 수 있죠. 집단에서 거부되거나 소외될 때의 단절감, 배제될 때의 고통도 진통제를 먹으면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상처날 때 쓰는 진통제가 정신적 고통에도 효과가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왜 고립과 외로움, 집단으로부터의 단절을 신체적 고통과 똑같이 받아들이는 걸까요? 유구한 세월 동안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뇌가 담당했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다른 사람과 떨어지지 않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을 명령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의 뇌는 사회적인 뇌예요. 그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뇌에서 유발된 현상이라고 한다면 어떨 때 이 행복의 스위치가 켜지느냐? 우리의 뇌는 사회적인 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대화를 할 때, 어떤 서로 즐거움을 나눌 때, 이때가 쾌락의 스위치를 올리는 가장 확실한 경우입니다. 지중해의 작은 섬 이카리아. 이카루스의 신화가 깃든 섬은 고요한 듯 보이지만 늘 작은 활기가 넘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약속이나 한 듯 모여드는 이들. 이카리아에선 만나는 사람 모두 친구가 되는데요. 언제나 마을 어귀에선 함께 모여 오후를 즐기는 이들과 만날 수 있죠. 오,
뭐가 들었나요? Τι έχει μέσα στη τσάντα? Αυτή εδώ είναι η παλιά τσάντα του Καριώτη. Είναι ψυγείο αυτό, έχει πάντα συντηρητό αυτό. Πάντα είχε το νερό κρασόν του μέσα. Αν είχα νεκό τα έκαναν και κανέναν αυγό. Ένα ήταν σπασμένο αυτό. Το αυγό αυτό, παίρνεις δύναμη δυνατή. Ορίστε. Καφίδα και κρασί πάντα. 말린 무화과 열매와 올리브, 건포도는 이카리아 섬 최고의 간식거리이자 안주거리. 포도주 한 잔씩 돌리고 나면 이야긴 서너 시간씩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오늘 화제거린 뉴욕타임즈에 실린 장수촌 이카리아 섬에 관한 기사인데요. Δεν λείπει κανένας, έχει και τους πεζότες τους έχουν οι New York Times φωτογραφία. 모두 가까운 이웃들 얼굴이라 더욱 반갑습니다. Εδώ ο κύριος. Ο κύριος εκεί. 저분 맞죠? 남편이 잡지에 실린 것이 자랑스러운 아내. 하지만 이카리아엔 워낙 장수 노인이 많아 그리 대수로운 일도 아니랍니다. Συνέχεια σας ενοχλούνε ή... Όχι μωρέ, τι να με ενοχλάει, τίποτε δεν με ενοχλάει πια, δεν με ενοχλάει τίποτα. Δεν μπορώ πια, ξεπέρασα και μπορώ αυτό. 누구 하나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 Αυτό το όργανο το έχω φτιάξει εγώ, πες του. Είναι δικό μου όργανο. 어딜 가나 음악과 친구와 이야기가 있는 이카리아 섬에선 함께 어울리다 보면 세상만사 근심 걱정이 모두 사라진다는데요. 그래서 백수를 누린다는 섬. 이카리아에서의 시간은 그렇게 느리고도 평온하게 흘러갑니다. 만 명도 안 되는 작은 섬엔 백수를 넘은 이들이 약 100여 명이나 산답니다. Τι κάνετε? Έλα, Ασπασία. Εδώ τα παιδιά, κάνεις. 아스파시아 할머니도 올해 101살이라는데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하시죠? 그리고 보니 할머니도 뉴욕타임즈에서 봤던 그분이네요. 이방인들의 방문에 분주해진 할머니. 설탕에 절여 저장해둔 과일을 직접 꺼내주십니다. Τι είναι αυτό ακριβώς? Είναι λεμόνι. Λεμόνι. Λεμόνι, μάλιστα. Το φτιάξετε εσείς? Ναι. Στο σπίτι? Ναι. Μάλιστα. 아직도 부엌 살림은 물론 집안 곳곳을 돌보는 일까지 모두 도맡아는 할머니. 텃밭을 가꿔 신선한 채소를 기르고 꽃으로 화단을 가꾸는 것쯤은 할머니 혼자서도 거뜬합니다. Να ποτίσω, θα ποτίσω τώρα, θα ποτίσω. Κάθε μέρα, περίπου? Μέρα παραμέρα, ανάλογος. 현관문이 없는 이곳. Ακούς, μας στέλνουν στην κουζίνα. 이웃에 사는 친척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할머니 집을 드나듭니다. 살림살이가 훤히 다 익을 정도로 서로 가까이 알고 지내는데요. 항상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집은 언제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함께하다 보면 외로움도 느낄 새가 없죠. Είμαστε όλοι μαζί, όλη μέρα. Στο καφενείο, στα πανηγύρια, βέβαια είμαστε. Ανοιχτοί οι άνθρωποι, εδώ είναι ο κόσμος ενωμένος. 이카리아 섬 사람들의 장수 비결은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라는데요. 고립된 섬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만의 생활 방식이 장수의 비결인 거죠. Εκεί υπάρχει μια συντροφικότητα, υπάρχουν τα πανηγύρια. Τα πανηγύρια που πηγαίνουν όλοι
τρώνε από το ίδιο καζάνι, από το ίδιο τραπέζι, χωρίς διακρίσεις. Που αυτό θυμίζει αρχαίους χρόνους και τρόπο ζωής. Αυτό κάνει τους ανθρώπους να πλησιάσουν περισσότερο μεταξύ τους. 맛있는 인생 세 번째 만남이 있던 날. 요리 교실이 시작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시끌시끌합니다. 푸짐한 아귀찜, 이게 다 뭔가요? 레시피를 저희 알려주세요. 아, 맛있어. 비법인데 막 알려주셔도 돼요? 아니지 난 장사 아니에요. 묵묵히 요리 수업을 이끌어주시는 분들을 위해 곽상순 씨가 특별히 솜씨를 부렸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교육원 직원들 포식하네요. 그래서 내가 전날 이모님으로 모시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아주 친이모처럼 앞으로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 아주 기분 최고입니다. 아주. 네. 걱정을 많이 하고 왔어. 인심도 넉넉하고 배려 넘치는 이분. 간이 잘 맞아요. 근데 첫 번째 요리 교실에서 만난 곽상순 씨를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아. 계속 나오셔야죠. 제작진 애간장을 태우셨던 분입니다. 만남 2주 만에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안 나와 이제 조도가 안 맞아서 안 나. 이쪽은. 무슨 이빨 청춘. 참가자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오늘은 기어코 다 사진을 찍겠다는 이규병 씨. 저장됐어요 이제. 내 그럼 전화번호가 거기 있는 거요? 아 그거를 다 입력을 시키긴 하지. 근데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맛있는 인생 3주차. 이영일 씨. 또 있습니까? 예. 이분이 성함을 아직 모르겠어요. 정능이든가? 지하철 갈 때. 이규병 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서로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두 분들 이쪽으로 가시죠. 요리팀에 반장도 뽑았습니다. 가장 미인들 두 분들하고 오늘 짝꿍 오시라. 반장님이 오늘은 좀 더 친해지려 파트너를 바꾸네요. 여기 계셨었어요? 아니. 숙련된 솜씨입니다. 아주 살짝 땅땅땅땅 소리가 아주 기가 막혔네. 큰일 나게 고추장이다 나도. 그럼 고추장 색깔이 안 나다니요. 활기가 넘치는 세 번째 요리 교실에선 첫날의 어색함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바꿔드릴까? 물 갖다 줄까요? 어르신, 목이 메어 보이는데 그냥 물 좀 드시죠. 이렇게 서서히 친해져가는 맛있는 인생 팀입니다. 농담도 잘하시고 정말 3주 만에 많이들 변했네요. 그 이제 3주 차니까 이제 좀 서먹거리는 게 없어졌어요. 유머롭고 말하고 장난도 하고 말장난도 하고 싶고 그러네 이제. 그래도 여자분들하고는 이제 지하철에서도 얘기하고 이제 그랬는데 일요일 지내면 토요일 날 어디 가야 된다. 그걸 우선 기다리고. 서로 말문을 트고 벽을 허물면서 한층 친밀해진 참가자들. 관계의 변화는 신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먼저 30분간 소음 스트레스를 유발했습니다. 그게 반복해서 계속 들려온다 싶으면은 아마 정말 머리 터질 것 같이. 스트레스를 받은 참가자들은 각각 명상과 휴식, 친구와 대화를 나누게 했는데요. 우리 지금 재밌는 거 보니까 한번 써도 괜찮겠네요. 좀 써봐 했더니. 30분 후 5명의 스트레스 지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호흡이나 혈압, 체온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스트레스를 받은 후 혼자서 휴식했을 때와 명상을 했을 때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했는데요. 반면에 친구와 대화를 나눈 세 사람의 경우는 안정된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은 긴장이 풀릴 때 감소하는데요.
주목할 만한 건 혼자 휴식을 취하거나 혼자 명상을 한 사람은 오히려 코티졸 수치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혼자 계시는 분인 경우에 그 자율신경계의 불균형도가 갈수록 이제 심화되는 결과를 보이셨는데요. 이것은 뭐 혼자 계시거나 이제 고립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 결과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런 노인들이 숨진 지 한참 만에 발견되는 고독사가 늘고 있어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칸방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난 김모 할머니. 최근엔 40대까지 번지고 있다는 고독사. 1인 가구의 비율이 지난 20년 사이 3배로 늘면서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데요. 느슨해진 사회적 관계망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똑같이 혼자 사신다 하더라도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상담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친구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고요. 한 명도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단순히 가족 공동체로 생각을 하면 똑같이 1인 가구이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 고민을 나눌 친구. 연세대 염 교수팀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현재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서로 연결, 관계망을 만들어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계와 건강의 연관성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1인 가구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질 좋은 사회적 관계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결국 질 좋은 육체적 건강도 같이 가져갈 수 있겠는가. 맛있는 인생이 진행되는 이곳은 각종 자격증 취득을 비롯해 재취업을 위한 교육원입니다. 그런데 낯익은 얼굴이 보이죠? 관심 분야를 찾아 교육을 받으러 나섰다는데요. 류연화 씨, 얼굴에 정말 꽃이 피네요. 여기가 꽃이 좀 피어 있는 것 같아요. 불과 약 한 달 전만 해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죠.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 늪에서 좀 헤어나고 싶어요. 맛있는 인생을 통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으면서 그년 사회 활동에까지 관심이 넓어졌습니다. 그냥 늘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배울 것이 너무 많아서 배워야겠어요. 너무 좋아요. 오늘 꽃만 이렇게 만지고 있었단 말이죠. 배우고 일하는 게 건강과 관련이 있을까요? 일본 남녀 평균 수명 1위 지역인 나가노현에서 그 비밀을 찾아봤습니다. お母さんはおいくつでしょうか。とても年いやつだ。87。そうですか。俺がずっと下だ。俺は101歳なんで。 올해 101살인 미야사카 미주오 씨. 가볍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오늘도 그는 101살 나이에 출근길에 나섭니다. 매일 아침 직원들과 나란히 가벼운 체조로 근무를 시작하는 할아버지. 네. 101살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시네요.しんどくないですか。別にこんなことからや別にどうすることないね。膝大丈夫ですか、膝。これは大丈夫。別にさ、これは大丈夫だよ。びっくりしました。 된장 제조회사에서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할아버지. 지금 맡고 있는 일은 고문 역할입니다. 80년간 쌓아온 경험이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바탕이 됐습니다. これが割合に人気がこの頃ある。ちょっと辛いね。
これはこういうのは 사회생활을 통해 늘 세상과 교류한다는 할아버지. 提供して 일을 통해 사회관계를 늘리고 자신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지금의 건강 비결이라고 꼽습니다. なぜそれをそうしたいと思うんですかね。なぜそうしたいと思って別にそう思うからしてるだけの話そう思わなきゃしねえけどね、健康にもつながる国家のやっぱり健康にもつながるし個人の我々の人間の体にもつながるね。 요즘 부쩍 요리교실 밖에서의 만남이 잦아진 맛있는 인생팀. 내가 가벼우니까 그러는 거야. 아이고 과자 한번 과자 한번. 아이고 이게 감사해. 한 손도 오늘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한껏 들뜬 마음으로 충남 청양을 향해 달려갑니다. 문화 해설사로 활동 중인 전종채 씨를 만나러 의기투합한 건데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인생팀의 전종채 반장 겸 청양군 문화관광 해설사 전종채입니다. 안녕 들으셨어요. 맛있는 인생 4주차를 지나면서 친구처럼 가족처럼 가까워진 이들은 산행을 통해 한층 더 돈독해집니다.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서로의 보폭과 호흡을 맞춰 마침내 함께 오른 정상. 그렇게 모두 하나가 되어 왔는데요. 오늘은 이 뜻깊은 만남의 뜻깊은 날까지 함께 겹쳤답니다. 정말 이렇게 처음에 만날 때는 쑥스러웠고 정말 이걸 해야 될까 말할까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정도 나누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요. 서로의 익숙함과 편안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우리 맛있는 인생! 맛있는 인생, 그 맛이 더욱 깊어가네요. 인구의 약 45%가 1인 가구라는 스웨덴. 그중 약 3분의 1 이상은 노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홀로 살면서도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다는데요. 왜일까요? 약 60여 명의 독신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페으드크네펜. 현관 앞이 시끌벅적하네요. 30. Vi räknar här för att veta imorgon ska Bibis och jag laga maten.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6주에 한 번씩 공동 부엌에서 요리를 해야 하는데요. 6명의 식사 당번들은 일주일 전에 메뉴를 직접 정하고 요리부터 설거지까지 모두를 함께합니다. 식사 준비를 함께하는 동안엔 서로 조금씩 더 알아가죠. Och allt det där underlättar ju, för vi är ju amatörer allihopa. Vi har inga proffs i det här köket, utan vi är precis bara... 시간이 좀 남았나요? 할머니는 집에서 좋아하는 뜨개질을 합니다. 공동생활과 혼자만의 공간이 함께 어우러진 공동주택입니다. Den här sydde jag när jag just hade blivit pensionerad. Det där är jag. Jag är 23 år gammal. Där är bilen som vi for på bröllopsresa i. Den äldste är den här mannen. Han var präst. Han var född 1785, dog 1844. Han var präst och det där är hans fru. Alltså de här tre, det är barnbarnsbarn. Det är alltså min dotters barn. 혼자만의 독립된 공간에 홀로 살면서도 언제나 수많은 관계 속에 자신을 잊지 않는 모니카 씨.
지금은 공동주택에서 더 큰 의미의 가족과 함께 살아갑니다. Men det är klart att jag och många med mig som bor i det här huset är ju den typen av människor som inte isolerar sig. Vi har kontakt med både samhället, vi är aktiva i föreningar, vi har... 오후 6시 30분. Jag ska plinga en gång. Det var roligt. Ja.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자 각자 방문을 열고 식당으로 모여듭니다. 공동주택엔 현재 55세부터 95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1인 가구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요. 공동 공간을 통해 끊임없이 서로 연결되죠. Even if when you get old and you cannot participate actively, you are still part of the community. And so that those are crucial elements in staying healthy, even though your body... 문만 열면 언제라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펼쳐지는 공동주택. 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비밀은 어울려 사는 데 있습니다. If you live alone or you age alone, you can be happy if you keep yourself socially active and connected. You have to be drawn out of your apartment. You have to turn off the television and the computer and go into public life and be with other people. And if you can do that and maintain those relationships, you can live a pretty good life. 우리를 숨쉬게 하는 가장 큰 에너지는 뭘까요? 보이지 않게 수없이 연결된 관계망 속에서 끝없이 소통하고 어울릴 때에만 건강한 장수 시대도 꿈꿀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인생 마지막 모임이 있던 날. 35일이 벌써 지나갔구나. 어느새 첫 만남 이후 40일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맙고 수고하셨고. 그동안 함께했던 이들 16명 중에 오늘 마지막 수업 시간인데도 역시나 지각생이 있네요.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늦으세요? 제일 꼴찌세요. 야, 제가 시간 맞춰서 오려고 했는데 오늘 종강이라서 케이크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종강 파티라서 너무 섭섭해요. 아쉬움과 섭섭함을 뒤로하고 시작된 마지막 수업. 민족 화이팅! 민족 화이팅! 제비를 뽑아 조별로 각자 완성할 요리들을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시끌벅적함도 잠시. 함께한 즐거움이 컸던 만큼 아쉬움도 깊은 걸까요? 늘 소란스러웠던 요리 교실이 오늘은 유독 잠잠합니다. 정들고 그리웠던 사람들 이제 기약 없잖아. 지난 40일 동안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자꾸 외로움을 자꾸 느껴. 외로움에 신청했다는 박상득 씨. 40일 동안 박선희 좀 변한 것 같으세요? 삶이? 좀 변한 게 근데 실제 박상득 씨의 우울증 지수는 그동안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럼 이경복 씨는 어떨까요? 고독해서요. 예, 혼자 있으니까. 같이 하니까 덜 외롭고 좀 흐뭇하고 또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경복 씨는 스스로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꽤 높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도 그럴까요? 평균적으로 우울증 지수는 낮아지고 삶의 질뿐만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행복감이나 생활 만족도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제 요리 교실이 요리를 배운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사귀고 또 본인이 요리를 허물어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또 서로 지지해주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고 이런 것들이 우리 결과에서 보듯이 이런 효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백악관 가는 복음 텐데니까요. 40일 전 서먹했던 첫 만남을 가졌던 이곳에서 이들은 이제 헤어짐을 준비합니다. 아니 좀 이따가 교수님 우리 친구들이 되었고 우리들 최승님, 곽상수님, 유영아, 송기자, 백봉희, 권연수, 이영일, 최무영, 백기영, 조재기 우리 모두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만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준 시간.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40일간의) 맛있는 인생은 끝났지만 이제 곧 16명의 멋있는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모임 첫날부터 참가자들 모두가 매일매일의 만남을 스스로 기록했던 관계의 노트. 그동안 그들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며 어떻게 살았을까요? 별로 간 것이 없어요. 이제 제가 이거를 저 해놓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 이제는 예전처럼 나도 모임에 나가고 해야 되겠다. 사별 후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해왔다는 류연화 씨. 그래도 부지런히 이동하며 90명이나 새로 만났네요. 멀리 청양에서 매주 맛있는 인생을 다녀갔던 전종철 씨는 어땠을까요? 40일 동안 109명의 새로운 인연을 맺으셨네요. 맛있는 인생팀에 합류를 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그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한 6주를 지내다 보니까 요즘 상당히 내 마음도 밝아졌고 아침 해가 이렇게 환하다 이런 걸 내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고 그래서 그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더 즐겁습니다 이제. 지구상에 한 65억 명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만났으니까 얼마나 행운입니까? 되셨으면 이 행운을 행복으로 좀 발전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40일간 새롭게 내리는 이 관계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버팀목이 될 겁니다. 이젠 머지않은 미래로 다가온 100세 시대. 우린 어디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장수를 결정하는 힘은 나의 관계,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현대사의 특징은 개인화 파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큰 가치는 인간관계입니다. 함께 어울려 살기는 다가오는 미래 100세 장수 사회를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가보지 않은 세상 100세 시대.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촛불을 끄시겠습니까?